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회암사지 박물관 교육 담당 유민영 학예사입니다. 오늘은 도자기에 피어난 회암사지의 문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곳은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연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사적 128호로 지정된 유적지이고요. 고려말 조선 초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왕실사자 회암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이 없어서 땅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주 회암사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만여 점 이상의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들, 그리고 과거 해암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 다양한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토된 유물 중 하나가 바로 도자기인데요. 그만큼 이곳은 넓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토된 도자기 또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도자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도자기에 새겨진 많은 문양들을 중심으로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동자상, 잔디가 자라나는 나만의 도자기 인형 만들기 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암사지 출토 유물들의 문양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춘풍 문양 활동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봉투, 이렇게 뽁뽁이가 있는 안전봉투 안에 뜯어보면 바로 이렇게 다 구워진 하얀 색깔 도자기 접시가 나옵니다. 이 도자기 접시가 있고요. 이 봉투는 옆으로 치울게요. 다음에 회암사지와 왕실백자, 앞에서 선생님이 고려말 조선초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실과 관련된 도자기 또한 많이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활동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선생님이 소개했던 회암사지 박물관과 회암사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이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문은 다시 박스 안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박스를 옆으로 치우고 우리 첫 번째 프로그램 진행을 할 텐데, 앞에서 선생님이 요거 설명 안 해줬죠? 이거는 바로 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마카입니다. 이거는 세라믹 마카라고 해서 도자기에 그려지는 그림 도구예요. 이 그림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마무리를 하는지는 체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안을 보면은 춘풍 문양이라고 해서 선생님 한번 펼쳐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유물의 설명도, 도자기에 대한 유물 설명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런 문양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는 이 문양에 대한 설명도 같이 친구들이 살펴보지만 나중에는 컬러링 북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중 하나, 또는 여기에 있는 유물 중 하나를 우리가 도자기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 보면 꽃무늬 수막새라고 해서 기와에 새겨진 꽃무늬들이 있어요. 이 꽃무늬를 바탕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친구들 처음부터 이 세라믹 마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물티슈로 지우면 돼요. 그러긴 하지만 물티슈로 지우게 되면은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질 수도 있고 친구들이 뭉개면 또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필을 이용해서
아주 연하게 밑그림을 조금 그려보려고 해요. 친구들도 나는 처음부터 밑그림 필요 없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세라믹 마카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줘도 돼요. 자, 선생님은 이 꽃문양 수막새 부분을 펼쳐서 이와 관련된 문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눈에 잘 보이겠지만 아주 자세히 보면 연필선이 가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늘고 얇게 그려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도 나중에 완성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그려주면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지금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세라믹 마카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친구들에게는 꼭 이 색이 아닌 다른 색이 전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색을 활용해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세라믹 펜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세라믹 마카는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서 진행해주면 돼요. 이렇게 쫙 비틀어주면 바로 이렇게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뜯어서 이제 나는 여기 있는 비닐이 싫다면 비닐을 다 벗겨놓은 상태로 진행을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뚜껑만 열어서 진행을 해도 돼요.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가장 연한 색인 노란색 먼저 색을 칠하기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도 받은 이 세 가지 색 중에서 가장 연한 색을 먼저 활용해 주는 게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을 먼저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연한 색으로 먼저 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꽃무늬와 넝쿨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봤어요. 실제로 박물관 전시장에 보면은 이렇게 꽃무늬 그리고 넝쿨 무늬가 그려진 기와류라든가 도자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완성이 됐고요. 선생님이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새벽 잡상이에요. 이것 또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보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양들이 이 책에도 이 활동지에도 있고 그리고 이 백자 도자기 활동지에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문양들 참고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도자기를 그냥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바로 또 지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이 마카, 이 세라믹 마카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실제로 이 도자기는 친구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구해서 그 흙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흙을 반죽한 다음에 기물을 만들어요. 기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햇볕이 아닌 음살에서 천천히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바짝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 8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도자기 굽는 가마 안에서 한번 구워줘요. 그거를 우리는 초벌이라고 합니다. 그 초벌 기물에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유리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약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1200도에서 2000도 사이에 있는 온도에서 한 번 더 구워줘요. 그거를 우리는 재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 구워진 다음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집에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가 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완성된 도자기의 모양을 꾸미고 한 번 더 오븐에서 간단하게 구워줬을 때 완성되는 도자기를 친구들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 세라믹 마카가 이 도자기에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븐에 한번 집에서 쓰는 가정용 오븐 있죠? 그 오븐에서 한번 구워줘야 되는데요. 165도 온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그런데 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한 2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꼭 오븐이 아니더라도 에어프라이어 같은
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다가 부어주면 충분히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도자기로 탄생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 이 예쁜 도자기 그릇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체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두 번째 체험은 잔디가 자라는 나만의 도자기 인형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갑자기 웬 도자기 인형?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릇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장식품으로 사용하던 도자기들도 있지만 이렇게 인형 모양의 도자기가 함께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형을 바탕으로 이제 이 체험을 선생님이 진행을 할 텐데 바로 이 도자기 인형이 백자 동자상이라는 도자기예요. 이 백자 동자상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동자상입니다. 이 동자상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주로이거나 아니면 옛날 민화에 등장하는 동자들을 덜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백자 흙으로 만들어진 동자상은 굉장히 흔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유물 중 하나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자는 4세에서 20대의 남자를, 20세까지의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스님이 되기 전 수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자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동자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도 과거 왕실 사찰, 절이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자가 발굴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예인 도자기로 만들어진 동자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자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인형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 텐데 이 인형은 그냥 평범한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요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품을 같이 한번 보여줄 텐데요. 여기 흙이 같이 들어있어요. 흙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 화분형 인형에서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잔디 씨앗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유물의 의미도 새기면서 새롭게 탄생된 이 도자기, 잔디 인형 도자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도자기 인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에서 말했던 흙이 이렇게 소분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앗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한번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좀 예쁘게 옷도 입혀주고 얼굴의 모양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발굴되었던 유물을 보면은 물론 색이 입혀져 있진 않지만 실제 유물을 봤을 때 표정이 있는 얼굴 표정도 다 잘 연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옷 또한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도자기 인형의 실제 동자상 유물처럼 정교하게 옷을 표현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림으로써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동자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을 이용해서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도 만들어 줄 거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유물에서 나온 문양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새겨봤어요. 어때요? 예쁘나요?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옷을 입혀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잔디를 한번 심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구멍이 생각보다 안을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넣어줘야 돼요. 잘 넣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밑에 일회용 접시를 이렇게 받쳐놓고 할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런 일회용 접시 또는 종이를 하나 깔아주고 하면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지 않게 그리고 흙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안에다가 흙을 좀 이렇게 넣어 볼 텐데요. 이렇게 흙을 좀 부어주고 넣으면서 이 안에 실제로 흙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젓가락과 같은 긴 막대로 이렇게 콕콕 넣어주면 잘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친구들 이게 넣을 때 가득 채우지 말고 윗부분에서 한 5mm 정도 남겨주고 채우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넣으면서 중간중간 이 막대를 이용해서 쿡쿡쿡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안에 흙이 잘 들어가거든요. 쿵쿵쿵쿵쿵쿵 해주었더니 선생님은 한 5mm 정도, 5m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흙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집에 분무기가 있다면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 흙이 살짝 촉촉해질 수 있게 물을 좀 넣어주세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흙이 물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좀 적당량 넣고 물이 잘 안 들어간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쿡쿡쿡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 씨앗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바닥에 놓고 넣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종이 봉투를 자른 다음에 이 앞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끝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줘서 이 화분 위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면 이 잔디 씨앗이 나오거든요. 잔디 씨앗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잔디 위를 다시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한 번 더 막대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고르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잔디가 잘 심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물을 계속 준다고 해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한 번 더 잔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별도로 안내지에다 적어 놓은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7일 정도 친구들의 물도 잘 주고 하면은 잔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잔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너무 햇빛이 많이 드는데 두면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20도에서 25도 사이 되는 온도가 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거실에서도 햇빛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공간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잔디를 키워주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옛날에 이곳에 있었던 백자 동자상을 바탕으로 한 이런 잔디 인형 체험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곳 양주 해암사지에서는 이렇게 그릇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자기류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뭐 항아리도 있고, 그리고 도자기에 명문이라고 해서 글씨가 새겨져서 누가 만들어졌는지 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도자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박물관에 직접 와서 도자기를 한 번씩 관찰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